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뭐 했냐면 상시일기법을 했어요. 상시일기법. 이 상시일기법은 상시훈련법을 점검하고 촉진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1, 2, 3번만 하고 4번. 자, 4번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이제 전문을 읽어볼게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따로이. 이게 따로이를 다른 말로 하면 별도로 그러겠죠. 별도로 따로 태조사법을 두어. 그래서 태조사법이 등장합니다. 태조사법. 그러니까 콩테스죠. 콩으로 조사하는 법. 쉽게 말하면 그러죠.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태조사법은 앞에 상식일법 1, 2, 3조 중에서 1조만 하겠다는 거죠. 1조만. 나머지 안 하고 1조만 하겠다. 유념, 무념만 대조하게 하나니. 여기 학습 상황도 안 하고요. 대문대조도 안 하고 딱 유념, 무념, 유무념 대조만 하겠다. 취사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뭘요? 흰콩. 이렇게 흰콩을 주머니에다 넣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 문사님 한 문사님 책이 뭐더라? 한바구음? 문사님 책이 있어요. 있네요. 이게 김정용, 문산 김정용. 우리는 원광대 총장님 할 때 김삼용 이렇게 부르죠. 삼용. 근데 생불림은 한박웃음 이 책에 등장하는데 그때 보면 어른들이 그 태조사법을 하는데 그 노인들도 주머니 2개를 차고 다녀갖고 흰콩 검은콩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당시 이제 갖고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유념하면 흰콩 넣고 무념하면 검은콩 이렇게 그래 그것을 이제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문사님이 그걸 어른들이 했던 것을 보고 그걸 조사했다는 거 그걸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대산종사께서 자산 상사님께 당신이 공부했던 그 유무념 주머니를 주었다.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마치고 그게 옛날에 그 의발 전수한 것 같이 또 돼서 내가 이게 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겠어요. 그냥 공부심 삼아라. 그런 거죠. 음.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취사는 주의심을 가져간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해서 유무념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 중요한 건 따로이라는 말. 이게 사실은, 이게 문법에 맞나? 따로 이렇게 해가 맞죠? 따로 이보단 이를 빼도 말이 되긴 해요. 따로. 근데 여기서 그때 대종사님 당대는 확실히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도 흰콩 검은콩은 구분할 줄 아시니까. 야, 그 대단하지 않아요? 문자를 몰라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흰콩 검은콩 하면 검은콩은 흑이는 그러면 흰 거, 검은 거 하면은 이제 흰소, 검은 소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검은 건 나쁜 거냐? 이제 흰 것만 좋냐? 그러면 백이는 좋고 흑이는 안 좋냐? 그럼 황이는 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요? 벌칙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색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약속 체계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문화 현상으로 이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그 전에도 그 일기법 대요할 때 말한 적이 있는데 네 가지 일기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길기, 간일기, 유문염대조, 태조사 있었죠, 이게. 이 중에서 선택해서 했고, 그 대림사님 당대 때는 예외 후에 이 태조사를 했던 것을 제출하는 것이 일기의 끝마무리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대부분 실행은 태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태조사 할 때 이 콩으로 조사하는 거, 이것을 문자와 서식이 능하냐 못하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옛날에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걸 현대 용어로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문자와 서식을 사실 귀찮아하고 재미없어하고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이런 경우, 이런 성향의 사람한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항상 야, 이 공부 안 하면은 니네만 손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대종사님도 이때 그 문자와 서식을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뭐 방법을 제시해 줬듯이, 자, 문자와 서식을 아우, 귀찮아. 맨날 저거래. 뭐, 그러면 적지 않으면 뭐, 법이도 뭐 못 올라가네. 아유, 나 안 해. 아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그러면 정신없는 사람, 그걸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갈수록 어찌 생각하면요. 문자와 서식으로 뭐 쓴다든지 뭐 조사하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특수한 사람만 하는. 과거에 제가 우려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일기법이 과거에 간화성 같이 특수한 사람만, 어떤 일방적인 사람만 하는 공부법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좀 이중성도 있고 복잡해요. 감성적이면서나도 또 이성적이고 또 단순하면서나도 또 어떤 것은 또 심오한 걸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저희들 밑에 세대들은 또 어떤 성향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쉬우면서도 그냥 그 순간에 효과가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 간단하면서나도 한 만큼 도움이 되는 방식도 적용을 해야 된다. 지금같이 이렇게 치밀하고 막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때 그만큼 하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생각에 기재, 종이에다가 우리가 뭔가 기재하는 것을 그냥 생각으로 체크하면 그걸로 끝내는 방식도 접근해야 돼요. 그게 더 기반에 두고 그 다음에 기재 이렇게 대명사님 기재라는 것도 종이에만 기재하는 게 기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체크하면 그게 기재다. 기재를 꼭 종이에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태조사 같은 경우는 콩에다가 기재를 한 거죠. 콩에다. 그래서 콩이라는 것은 대종사님이 말하면 일기 체크 도구다. 그럼 현대에 맞는 다양한 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태조사법을 두었다는 것은 간이성과 편리함, 간단한 것과 대중화의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간단하면서도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유념할 것인가 무념할 것인가 의 세레모니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레모니가 있어 뭐 하게 되면은
의식을, 자기만의 의식, 축구 선수들 막 의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높이뛰기도 할 때도 뭐 자기만의 의식을 다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공부에도 필요하다. 마음 공부 세계도 이게 필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1조, 그러니까 상시 일기법의 1조의 유념, 무념. 이게 유무념 대조라고 우리가 하죠. 유무념을 대조하는 거. 여기서 조목수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거에 조목수행과 주의심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조목과 주의. 그래서 제가 주의심은 단순하게 그냥 마음을 이렇게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가 공경영지한 일원상의 광명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옛날에 유무념 대조하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약속을 지켰냐 못 지켰냐 또 예의를 잘 챙기 뭐, 뭐 어디 올라가는데 신발을 막 함부로 벗고 갔냐 또는 들어가는데 또 어, 주변을 살피고 갔냐 뭐 이렇게 막 그런 어떤 그 행위적 그 요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 필요하죠. 다만 이게 그 주의를 할 때 깨어있는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을 챙기면서 그 마음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한다. 그래서 아까 뭐지만 행동이 느린 사람은, 진중한 사람은 어느 상황이 되면 빨리 해야 될 때도 필요해요. 속도감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걸 그때 그 느린 사람은 좀 빨리 해보고 빠른 사람은 어느 때 속도를 느릴 수 있는 그것을 자기 그 대종사님께 참 정산종사님이 그 나오잖아요. 음, 빠른 성격이 느슨한 사람은 빠르게도 하고 갖고 과불급이 과불급이 중도에 막 맞춰라.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런 거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 빠른 사람 어느 상황에는 느려질 필요가 있고 느린 사람 어느 상황에 빨라질 필요가 있고 그잖아요. 성격으로 보면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깨어있는 마음을 자기가 딱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 상황, 우리로 말하면 공급 표준, 그리고 내가 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평대기를, 이번에는 이 문제는 해결해 간다. 이렇게 평대기 하는데 딱 세워놓고, 이런 상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조목이 이런 우리의 깨어있는 이런 상의 경지를 더 환하게 드러나게 만들고 드러난 이런 상의 경지로 우리는 그 이 조목을 잘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양면이 잘 되는 거죠. 요것을요, 요런 경지를 태조사법으로도 할 수 있다. 콩이라고 했는데 콩, 콩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콩을 현대적으로 하면은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송, 주송이 콩일 수 있다. 그걸 뭐 염불이 됐든 영주가 됐든 청정주가 됐든 자기가 정할 수 있죠. 근데 주의심을 이 조목을 정했는데 놓치면 그때 염불하는 거예요. 나무합니다. 그럼 그게 콩이다. 아, 놓쳤구나. 아, 잘했구나. 그러면 흰 콩. 놓쳤구나. 검은 콩. 잘 정해도 돼. 잘하면 나무함이 타고라고. 유념하면 나무함이 타고라고. 무념하면 뭐 할까요? 또
또, 저는요, 심호흡, 심호흡, 또는 특정한 물건을 터치하는 거죠. 자신에게 문자 보내기. 이런 게 다 태조사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꼭 콩으로 안 해도. 저는 그래서 휴대폰을 한동안 그랬어요. 유념을 할 때는 그 자리에서 터치 한 번 하면 끝나요. 아, 무념했다 그러면 휴대폰을 호주머니에서, 남자들은 호주머니 갖고 다니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옮기고. 그것도, 아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게 수행이야. 그렇지만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 방법이 훨씬 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 훨씬 더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어요. 콩이라는 것을 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제 말은, 이 말은, 콩을, 예를 들어서 제가 나무아미타불이 유념이라면은, 하나는 내가 하나 만들었어. 아니, 아니타불 하면은 내가 많이 만들었어. 그럼 그 무념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은 유념이고, 아니타불 하면은, 아니,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그건 공책에다 체크한 건 아니지만, 허공법계 체크를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주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이런 거, 진짜 좀 현대 사회에서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접근하기 쉬운 방법.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정절 때 새해에 복주머니 이것보다는 마음공부 주머니로 이 태조사 흰콩, 검은콩 이 주머니를 상징적으로 줘서 각자 콩을 하나씩 만들어라. 흰콩, 검은콩. 이런 걸 연구를 좀. 제가, 음, 뭐, 이것에서 뭐, 뭔가 답을 확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연구의 주제로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태조사를 한번, 자, 태조사법을요, 심고, 심고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심고. 자, 이 교재 352쪽 있습니다. 제가 심고를 태조사화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써놨어요. 심고를 해요. 딱. 법신불 사원이시여 어떤 일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유념을 챙기는 거예요. 단순히 신고를 하니까 맨날 그렇게 공부심을 주의심을 활성화시키는데 신고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고하는 내용 보면 맨날 뭐 이제 뭐 있잖아요. 우리 하는 방식 있잖아. 이것이 막 저희한테 막 지혜를 뭐 복을 주십시오. 뭐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공부심을 챙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쓰는 거예요. 그거 일이 끝난 뒤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좀 봅시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어떠한 경계에 이렇게 처리했고 이런 감정과 문제에 이렇게 끌려다녔나이다. 주의심을 챙겨서 다시 살피겠사오니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난 일을 챙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태조사법이 돼서 그걸로써 잘한 일은 이거고 못한 일은 이것이다. 이게 잘한 일을 신고 시간에 잘한 것은 흰콩을 삼아서 쭉 말하고, 못한 일은 검은 콩 삼아서 쭉 말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요런 거. 그래서 사실은 그 신정절 같은 때 우리가 문화화 한다면 이 한 해를 유무념대조, 마음 공부를 촉진하는 유무념 공부를 내 단계와 내 상황에 맞춰서 해보겠다는 발심이 나도록 하는 그러한 시작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셔서 정말로 좋은 방법을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근데 태조사법은 너무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대종사님의 정말 자비가 있어요. 야, 문자 그렇게 문자와 서식 같은 거 그거 몰라도 공부할 수 있어. 그 말은 우리한테는 말하면 그거 너 귀찮지? 뭐 체크하고 막 뭐 하는 거 엄청 귀찮잖아. 근데 내가 요수가 있어. 그거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하는 방법이 있어. 대통령님 말씀이, 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게 주로 하고, 그 위에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사람이, 대입사님 표현한다면, 이제 간일기, 조금 더, 정식일기보다 조금 더 간추린, 거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정식일기죠? 맞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일기법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정전엔 일기법은요, 전부 해라고, 이게 1번에서 10번까지 잘하면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박수 받도록 만든 책이 아니고요. 이것부터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해도 박수 받는 거예요. 교도님들한테 그 중에서 태조사법 해보세요. 그러지. 유문열대도, 계문대도도 안 했어요? 학습상한도 기재 안 했어요? 이게 교도예요? 이런 분위기를 심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정진지문에서 그것도 막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그중에서 태조사법 해보고 야 좋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야 어떤 분들한테 이것 좀 더 해보세요. 이렇게 가야지. 대종사님 당대에도 그랬어요. 대종사님 당대 때 무슨 놈의 전부 다 막 일기를 씁니까? 말을 적절하게 잘해야죠, 제가. 발심도 있고 또 대중적인 것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태조사법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주시라. 그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353쪽에 보면 우리가 용어 설명이 좀 있어요. 유념무념이라고 말할 때하고 일기법의 유무념 처리 이게 혼돈이 있어요. 정산종사 법어에 보면 경의편에 보면 무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 용어를요, 다른 용어를 안 쓰고 그 같은 걸 갖고 막 경우에 따라서 막 써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산종사님 말한 유념, 무념은요, 전부 다 이런 쌍의 경지예요. 유념 공부도 이런 쌍의 작용이고요. 무념 공부도 이런 쌍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유념은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불방심의 정념, 바른 생각, 정념 공부라면 정사형사 법어 경위편 23장에 나와요. 엄청나죠, 유념 공부가. 맞잖아요? 근데 여기 무념 보세요. 무념은 마음을 놓친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일용 행사에 오직 염착하는 게 오염되고 착하는, 염착하는 생각이 없게 하여 항상 망념을 멸독게 하여 진여를 자득케 하는 공부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념은요, 차갑고 망상을 멸도시켜서 진여 자리에 들어간 거죠. 다 이런 쌍짜리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념의 바탕을 둔 유념 공부고 무유념 있을 유자 유념을 한내 이렇게 갖고 있는 이렇게 포섭하고 있는 무념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말하면 이게 유념 무념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념 공부를 한다는 건 거기에 무념이 기반되어 있는 것이고 무념 공부라고 해도 거기는 유념 공부라는 작용 속에서 무념이 있는 거예요. 내용상 근다고요. 이게 유념, 무념이라는 게 이론상 진리에서 반절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론상 진리를 이렇게 보면은 유념 공부고요. 이렇게 보면 없을 무자 무념 공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 그래서 그 법설에 법어에 이렇게 나오죠. 유념, 있을 유자, 유념 가운데 무념, 없을 무자, 무념 공부가 있고, 없을 무자, 무념 가운데 있을 유자, 유념 공부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이론상 진리를 해보면 너무 타당한 말이에요, 이게. 자,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정전의 일기법에서 유무념 처리를 할 때 유념, 무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말이. 그렇잖아요. 그래, 이게 문제예요. 원어를 똑같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양면, 이 우리 마음자리의 양면, 그러니까 유념, 무념, 이 자리를, 이런 자리를, 이런 쌍자리죠. 이런 쌍자리를 유념할, 이게, 이런 쌍자리는 유념으로 보면 이렇고, 무념으로 보면 이런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유념할 상황에 처해서는 유념하고, 무념할 상황에 처해서는 무념하기를 주의해라는 것이 바로 유념 공 유무념 대조할 때 유념 공 자, 봅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내지 마라. 일을 할 때는 막 일심으로 막 정렬, 전무해서 해라. 그건 유념이죠. 근데 일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했다는 상을 갖지 마라. 이건 무념 공부죠. 그러니까 일을 끝나고 나서는 무념할상이니까 차없는 행을 해야 되는 것은 일을 끝내고서는 무념을 해야죠. 자, 이제 이거 말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용어에 헷갈려 버리는데. 근데 여기 봐봐요. 일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유념했는지 무념했는지를 대조. 그러니까 유념할 상에는 유념을 했는지, 무념할 상에는 무념을 했는지를 대조, 대조를 할 때 그걸 제대로 했으면 유념이라고 하고 그걸 방심을 했으면 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무념 대조에서의 무념은 방심 공부예요. 방심한 거예요. 근데 정산종사님이 유념 무념한 것은요. 이런 쌍짜리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유념 무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유무념 처리의 유념은 생각, 착심 없는 가운데 대중이 있는 마음이요. 착심이 없는데 대중이 있어. 착심이 없으면
이건 여기서 말하면 문형 공부죠. 근데 대중이 있어. 유형 공부죠. 이게 유형 무념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념은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게 행함. 이 일기법에서는 무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 보면 무념은 경계에 대하여 유념을 놓친 것이다. 그러니까 일기법에서 무념은 경계를 대해서 유념을 놓친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무념 대조의 무념은 근데 이렇게 무념이라고 할 때 이 무념은 이렇게 방심한 것을 사후에 방심한 줄 자각하는 공부심으로 방심한 줄도 모르는 죽은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헷갈리는 거예요. 일기법에서 유념, 무념할 때 무념을 체크를 많이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체크가 없으면 그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뭘 놓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법 체크할 때 문형 공부를 많이 체크했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공부에 굉장한 적공을 한 겁니다. 이 착각이 있어요. 문형은 내가 많이 해서 마치 공부심이 없이 사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기법에서 문형을 체크를 했다는 것은 그 당처에서는 놓쳤는데 당후에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는 것을 체크를 한 공부심이 이만큼 쌓인 겁니다. 이 지점도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기법에서 무념 체크도 수행의 시작이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유념, 무념은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의 양면을 말한 거예요. 마음의 실상을 말한 거죠. 정전의 일기법에서 말하는 유무념 대조는요,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는 공부를 그 당처에 했으면 그걸 유념이라고 하고 그것을 놓쳤으면은 그걸 무념이라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용어를 같이 써도 그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당처의 유념은 주입 공부라면 당후 일을 끝난 사후의 유무념 조사는 조행 공부라고 저는 말을 하고요. 이 유무념 대조를 반성 기재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은 상시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그 공부 방법론으로 탁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을 유념, 무념 똑같은 말을 이리저리 하니까 듣다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가볍게 넘기고요. 유념, 무념을 어른들이 쓰는데 구분을 않고 막 써줘가지고 헷갈릴 수 있다. 그러나 정사님사에 말할 때 유념, 무념은 마음의 실상을 양면을 설명한 것이고 정전 일기법에서 말한 유념, 무념은 공부법을 체크하는 공부법의 방법론으로 쓴 용어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할 겁니다. 또 말하지만 태조사법을 잘 응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의 도구로 태조사법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고 콩이라는 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우리가 콩으로만 보지 말고 그 콩을 우리 삶에서 공부의 방법론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적 미래적 콩을 많이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탁월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한번 연구해서 좋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방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태조사법과 태조사법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